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장마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예, 코스닥 쪽이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강했고요. 2% 넘는 강세. 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성장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렇게 반격할 때, 추세를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흐름이 전개될 때 기존의 어떤 성장주 주도주 군들이 이끌어주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렇다면 추세는 여전히 강하고 그 주도주가 계속 이 강세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은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 주식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가치주의 시대는 죽었다. 성장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1000% 심리타죠. 1000%를 노리려면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요, 이게 이제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 막 신라젠 HLB가 막 10배고 이랬을 때 몇 개월 상간에 그냥 10배가 튀어버렸잖아요. 그 묵직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항암제였잖아요. 예, 항암제 쪽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불면서 신라젠은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어떤 분야, 그리고 HLB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이제 2세대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그 병역 임상에 부합하면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폭등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결국은 어떤 섹터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IT 업종 안에서도,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불 때 그 트렌드의 주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어떤 임상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 쪽은 주가 상승률이 다른 어떤 섹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텐베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활개를 치지 않았을 때 읽어낸다면 텐베거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종목의 흐름이 있었어요.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3.9% 빠지면서 75,000원.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세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갔고 2배 이상 막 이렇게 오른 게 속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저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65,000원 좀 금방이죠. 근데 좀 오른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러다가.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연말에도 별로 전망이 안 좋고, 그리고 디램 자체가 사이클이지 고성장 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지금 DB하이텍이 굉장히 시세가 좋죠. DB하이텍은 오늘도 11% 올랐습니다. 예. DB하이텍도 같은 반도체 업종에 있는 기업인데 오늘 왜 11% 오르면서 최근에 강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SK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빠지기만 하는지,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업종 안에서 어떤 트렌드가 불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왜 글로벌 트렌드가 읽는 게 중요한 건지를 반도체 업종 안에서 DB하이텍의 흐름과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는 고성장 산업이 아니고 이번 형 강세장 주도 업종이 아니다, 주도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이번 장에서는 큰 돈 벌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안에서 고른다면 DB하이텍을, 저번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 분석해드렸잖아요. DB하이텍을 사야지 이걸 사면 안 되죠. 비메모리 시장이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성장 업종이란 말이에요. 성장 동력,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다.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미래차,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요 세 가지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다 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막 쏟아내고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쪽이 아닌 D램에 그냥 편중돼 있는 업체들, 반도체 업종에서 그런 기업들은 하이닉스 같은 흐름을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수급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개인들이 3조 2천억을 하이닉스를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은 2조 7천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6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개인만 3조 넘게 SK하이닉스 이 떨어지는 주식을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결국은 가치주와 뭐 성장주를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그냥 가치주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강세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재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나타났던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싼 걸 찾잖아요, 많이. 예, 주가가 싼 거. 예, 많이 아직까지 강세장인데 안 오른 것들. 그런 거 찾다 보면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이 거의 1조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예,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그냥 빛나는 북두칠성 별을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제가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냈고 투자를 하고 또 이제 향후에 떠오를 샛별들을 제가 계속 발굴하려고 공부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 오늘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올랐고요. 코스닥은 2.3% 올랐어요. 예. 그 업종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업종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이 뭐 여기서 바로 V자로 완전히 그냥 돌려버릴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종가가 이제 고가로 마감했다는 거는 이 상승 흐름을 막판까지 힘을 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마감이 됐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내일도 뭐 급등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급한 불은 껐다 보여지고요. 코스피 쪽은 오늘 아쉽게도 좀 음봉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마감됐고요. 뭐 그런 영향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많이 밀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좀 덩달아 밀리는 막판에 그런 흐름이 좀 영향을 더 미친 듯 합니다. 그래서 음봉 전환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 안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섹터의 어떤 문제지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마감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증시를 보면요. 아시아 증시가 홍콩 1%, 대만 0.7%, 중국도 오늘 1% 정도 빠졌습니다. 일본이 약간 좀 강보합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설명드리면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연기하겠다, 대화를 원치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중화권의 지수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래도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이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반도체 같은 것도 이제 제재를 한다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디램 업체가 조금 타격을 더 받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과거에는 이런 기사가 나면 증시가 한 2-3% 빠졌잖아요, 사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2019년도에 이런 임팩트의 기사가 나오면 그냥 2-3% 우두두둑 떨어졌어요, 증시가. 근데 별로 반응 안 하죠. 지금은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 코로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떤 이슈의 문제가 이게 경중을 따지는 포인트가 본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증시의 이제 키팩터,
좌우한 어떤 변수가, 핵심 변수가 뭐냐? 딱 한 가지. 1순위 핵심 변수가 뭐냐? 이게 본질이에요. 거기에 증시는 예, 이렇게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밀렸고, 뭐 삼성바이오, 네이버, 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보합으로 마감됐죠. 오늘 좀 아쉽습니다. 네. 원숭이 실험이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넥스는 오늘 5% 상승 마감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보합 마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일반적인 형태의 시세는 아니에요. 확실히 셀트리온 이제 3인방의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주식을 했지만 대형주에서 이런 형태의 시세가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어떤 호재가 발생되고 이거의 주가가 이제 변동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대형주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죠. 예. 그냥 뭐 제넥신 정도 같이 상승 마감됐다면 그냥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데 보합 마감됐다는 건 이거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분명 이제 그게 매집 관련 세력인지 공매도 세력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가치 성장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버티느냐 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 저거 뭐 누구 탓이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문제없이 어떤 지금 진행하는 어떤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실적 성장 부분이 뭐 차질이 없다면, 예, 어떤 시밀러의 어떤 임상 뭐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뭐 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어떤 시각은 약간 좀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자기 목들을 옥죄는 퍼포먼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분의 계좌 상태가 막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딴 건 가는데 이건 뚫린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결국 이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내심이 강한 자가, 예, 아마 이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마 맞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이 고성장의 주도주를, 예, 제가 볼 때는 큰 득을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쉽게도 이제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2차전지 업체들도 LG화학은 좀 빠졌네요. SDI는 이제 플러스권이고 현대차가 지금 보면 작동되는 원리가, 주가가 작동되는 원리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연기관 관련된 실적보다는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의 이 기업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세 자체는 조금 단순 반등 정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전기차 출시라든지 수소차가 이제 뭐 니콜라랑 같이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폭발적인 어떤 매출,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수개월이나 뭐 1, 2년 뒤에 수반된다면 내연기관의 어떤 탈피를 벗어나서 성장주라는 프레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세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좀 오묘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전통적 이제 내연기관차 관점의 흐름을 지난 한 10년 정도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변곡 라인, 거기에 서 있는 그런 딱 느낌.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투자하진 않지만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반적인 업종 대부분 올랐어요. 뭐 포스코나 기아차, 뭐 KB금 이런 거는 좀 빠지긴 했지만
바이오주가 오늘 주도를 했습니다. 장세를. 여기 코스닥을 보면 지금 완전히 바이오죠. 엑세스바이오는 오늘도 상한가 쳤네요. 셀리버리가 이제 25% 급등했고요. 시젠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주들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2차 확산이 이런 이슈가 발생 안 했으면 내리 꽂았을 텐데 이게 어제 완전히 돌렸죠. 예. 근데 변동성이 큰 거 보니까 여전히 이제 물량을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헬스케어가 마이너스로 마감됐다는 게 참 뭐랄까요,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 같고요. 예, 뭐 악재가 있어서 이랬다면 뭐 말이 되겠지만 분명은 이제 인위적인 손이 작동되는 것 같고요. 그 아랫단으로 뭐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NH 한국사이버 결제같이 뭐 언택트 대장이라 볼 수 있는 기업도 11% 상승했고요. 제넥신이 5%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해야 유인원 원숭이 결과에 대한 어떤 시세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석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시장 정리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예,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셨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뭐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지금 지수가 다시 확 치고 나가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고 추세가 막 꺾여서 강세장이 막 마무리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어제 297명, 거의 300명 가까이고요.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252명 나왔어요. 예, 이게 문제죠. 지난번에 뭐 대구에서 벌어졌던 거는 국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를 좀 봉쇄 약간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막아질 수 있었지만 이 수도권은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게 잘못 퍼지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정부도 알고 있고 지금 전파력이 더 높아진 변종이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도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난 3월달 대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증시가 굉장히 발작을 일으켰던 게 야, 5시 정총리가 거리두기 3단계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증시를 막판에 막 내리꽂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투매도 나왔고. 근데 이제 2단계로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3단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수백 명의 어떤 이런 확진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지금 이거 뭐 굉장히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사회활동 올스톱 되는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난 3월달 신천지 사태 터졌을 때도 2단계까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3단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 있고요. 이번 주까지 서울, 경기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3단계가 되려면 격상되면 3단계 격상되면 공공시설은 물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은 금지되고 학교는 전면 온라인 수업 또는 휴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민간 기업에도 이 같은 조치가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도 지금 뭐 무관중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영국 축구리그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지금 관중이 없이 막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흥이 안 나요. 그게 보면. 예. 스포츠 경기도 이제 전면 중단돼 버리죠. 아예 중단돼요. 무관중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사회 활동 전반이 완전히 멈추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된다 해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막 민감주까지 막 돌면서 막 상승하는데 여기에 확 참으로 그냥 끼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3단계 격상하기 위해서는 2주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 발생. 예, 지금 이 상태 계속되면 3단계 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발생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금처럼 일 확진자 수 100명이 넘는 상황이 열흘만 더 지속돼도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 지금 그러니까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 경기 지역이니까요. 예.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이 넘다고 해요. 예, 유럽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바이러스가 없다면서 이제 마스크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걸 증명합시다. 마스크를 벗으세요. 지금 스페인이 8,0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다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이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 굉장히 좀 두려워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다시 유럽도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4개월 만에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 1,700명 육박하고 있어요. 와, 우리나라 지금 200명 늘어났다 해가지고도 지금 이러는데 1,700명입니다. 1,700명. 지금 이게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한번 앓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 완치되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낫고 나서도 후유증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힘든 브레인 포그, 앉아있으면 불편한 가슴 통증, 속쓰림 증상을 동반한 위장 통증, 피부 보라게 변하는 피부 관련 질환, 예측 불가능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한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걸렸다고 완치됐는데 이런 후유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즐겨보는 이제 애널리스트분, 이진우 이제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분께서 또 리포팅 이제 어제 내신 건데요. 숫자에 대한 공포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 숫자에 대한 공포가 지금 시장에 어제 반영이 됐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개월 만에 이제 가장 과격한 조정이 찾아온 터라 불안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의 조정은 배경입니다. 코비드19 재확산 우려가 조정의 발단이라면 본질은 시장의 단기 과열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 대형주 중에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기업이 굉장히 기술적 과열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다 보면 이제 조정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과열권이었다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터지니까 어제 같은 급락 형태가 좀 나왔던 거고요. 재확산을 걱정하는 이유는 실물 경기의 급격한 위축 우려 때문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실물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이죠. 그렇죠? 재확산이 시장 조정의 진짜 이유라면 그간 재확산 기조에도 미국 주식시장 신고가 경신 흐름은 어려웠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본질이 아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좀 과열된 측면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식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이게 재확산 된다 한들 미국을 봐라. 7만 명, 8만 명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식시장은 저렇게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3월 달에 그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공포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공포가 만연된 일시적인 어떤 충격을 받았다 보는 거죠. 이 분께서도. 그래서 악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종종 시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확산세가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그리고 3월부터 이렇게 늘어났던 이 추이랑 이제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던 게 작용된 거죠. 시장의 어떤 두려움이. 그래서 어제 이제 특이했던 사안은요.
결국 이제 2월달, 3월달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실물 경기 위축을 우려하게 되고 유가가 막 급락했죠. 마이너스까지 막.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고위험 이제 그 채권 시장 자체가 또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유동성 경색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금융위기의 어떤 재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엄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게 막 불안감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역대급으로 풀면서 이런 어떤 그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그때처럼의 어떤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월 초와 유사한 짧고 굵은 조정의 형태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늘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확산세가 이제 증시의 일시적인 어떤 조정 만드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제가 어제 과감하게도 저가매수 노릴 수 있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얘기를 드렸던 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하고 나서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리고 제시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2월 3월 달에 급락의 어떤 그런 기억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시장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 미국도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보세요, 안정화돼 있잖아요. 자금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세장이 무너지거나 문제 생긴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확실하게 그냥 결론 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나오는 거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지 1, 2주 정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라는 거는, 저가면서 기회라는 거는 확실하고 강세장의 추세를 꺾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오늘은 제가 또 장중에 리포트를 굉장히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즐겨보는 이제 리포팅 중에서 그 신한금융투자의 이제 박석중 그 팀장, 이 해외 주식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 시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잘 쓰시는 분이라서 제가 즐겨보는 어떤 리포팅인데요. 역사에 기록된 버블 해가지고 버블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쫙 했어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요 자료들은.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2000년에 미국 닷컴 버블, 2008년도 미국 부동산 버블, 2015년도 이제 중국 증시 버블, 그리고 2017년도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가상화폐 버블이 있었죠. 상승률이 뭐 60배가 넘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뭐 언택트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 이 주도하는 업종이 버블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리포팅이에요. 여기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그래서 한번 이 논리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버블의 역사와 버블의 과정들을 한번 학습을 해서 지금과 대입해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지금도 버블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반복된 버블은 인간의 투기 성향 본성과 정보 비대칭이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 과잉 유동성 배경 하에서 발생됐고, 두 번째는 신기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입되면서 나타나면서 발생됐고, 세 번째는 팽배한 낙관론에 의거한 뭐 투기 심리 자극, 눈먼 돈이 막 물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눈먼 돈인가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투기 심리 자극되는 그런 눈먼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는 스마트 머니들, 스마트 개인들의 어떤 머니들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아니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펼쳐진다는 건 맞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 복원의 속도와 언택트 주식 강세를 둔 버블 논란이 진행 중이다. 지난 버블 사례와 유사점과 뚜렷한 차별점도 존재한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버블 형성과 붕괴 이론의 공통점은 인간의 탐욕, 그리고 시장의 비이성, 이성을 잃어버린 막, 그리고 현실의 자각, 현실을 이제 자각하고, 야 이게 뭐 이렇게 신풍지약 이렇게 올라가도 돼? 하면서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현실의 자각. 종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조지 소로스의 이제 유명한 그 재기성 이론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이제 이론 하에서도 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니까 버블을 형성시키는 이런 어떤 이게 추세에서 이제 그 과매도가 이제 형성되면서 수렴한다는 어떤 이론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판단, 이거 주관적이에요. 지금 위치가 어디 위치냐 하는 거는 모두가 다른 어떤 판단을 할 겁니다. 제 시각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구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에요. 왜 개인들이 많은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았을까요? 아직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조차 없을 때가 이제 이때요. 현실 인식까지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먼 민스키 이 금융 불안정성 가설에서 이제 버블 스테이지 요론인데요. 요건 이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 자료예요. 여기서도 인용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여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여기 구간쯤 됐다 했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퍼블릭 머니가 이제 점점 유입되기 때문에 요 구간이라 보여지고요. 아직은 탐욕과 환상과 뭐 이런 어떤 구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블의 판단을 할 때 가장 유사했던 케이스하고 좀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2000년도에 이제 그 닷컴 버블 때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의 굉장한 혁명이잖아요. 신경제라고 불리는 4차 산업과 이 언택트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안에서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큰 어떤 성장기 그리고 신약 섹터도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기술 쪽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 이 바이오 헬스 업종보다는 지금은 기술주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과 이제 언택트 랠리의 차별점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버블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과 이제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성, 두 번째가 재무 건전성, 세 번째가 R&D 카펙스 이제 유형자산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죠. R&D는 이제 그 무형자산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발 언택트 랠리는 닷컴 버블과 생산성 혁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다만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재무 건전성, 지속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보면 성장의 지속성. 닷컴 버블에는 매출 성장 둔화가 가격 붕괴 동인이었으나 현재 테크 자이언츠,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사업 영역 다각화와 지속성 존재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가 이제 잘 만들어졌네요. 닷컴 버블이 요 파란색 진한 선입니다. 이게 이제 외형 성장하는 그 매출 성장하는 그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꺾이면서 주가도 꺾인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버블이 낀 거죠. 실제로 이제 매출을 낼 수 없는 기업들도 그때 엄청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기대 가치가 꺾이면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냥 와라랑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언택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매출과 이익이 같이 따라 붙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100% 늘어났어. 아니,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니, 이익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매출이 올라갔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걸 버블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정도에 따른 문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외형 성장을 계속 하는 걸 동반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 순이익률이라든지 이제 현금 흐름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올라가요. 예. 이익률이 너무 현저히 낮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진도 높아지고 현금 흐름도, 실질 현금 들어오는 현금도, 예.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하느냐 보시면 R&D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같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창출력 그리고 지속적인 R&D와 카펙스로 진입 장벽을 구축하면서 이 기업들의 향후 실적 성장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게 언제쯤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언제쯤 둔화될 것이냐. 에? 막 영업이익이 매출이 막 30% 50% 늘어나다가 나중에 막 매출 증가가 뭐 5% 7% 이러면 이제 사실 주가가 꺾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그래 될 것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투자도 미래 투자도 하고 현금도 잘 들어오고 마진도 좋고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은 다르죠. 그때는 이런 것들이 동반이 안 되면서 그냥 주가만 막 주구장창 기대감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와르르 묻어졌던 건데 이게 과연 버블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닷컴 버블과 언택트 랠리의 굉장한 차이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올라가는 주가, 뭐 네이버, 카카오든, 뭐 LG화학, 삼성, SDI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이든 결국은 그 이익의 증가, 향후의 이익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선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선행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기대가치만 막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나타나고 증가하고 있고 이게 1년 뒤, 2년 뒤에 어떤 매출을 남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주가의 선행성이 대략 한 2년 정도 선 반영되고 있다고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결론 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지금 뭐 경제 봉쇄까지 막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 봉쇄를 해버리면 회복되는 속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늘어지면서 이 2년 앞에 이익 매출을 선반영하는 거를 이게 더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섣불리 경제 봉쇄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리스크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짧게 가져가느냐, 조금 기간 조정으로 가져가느냐. 이거는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경제 봉쇄를 해버리느냐 안 하느냐. 예, 거기에 좀 달린 문제라 생각하고요. 보건력을 단정할 수 없으나 과거 전염병 사례와 전례 없는 부양책 규모를 감안할 때 방향성에 갖는 의심을 불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건력 자체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경제 봉쇄를 다시 한다면 이게 더 보건력이 뒤로 가는 거고 하지만 방향성 관점에서 의심은 불필요하다. 강세장은 이어진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선행한 주가의 추가 랠리가 펀더멘털 개선 속도를 상회할 때 주식시장은 가격 부담과 과열 구간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래서 약간의 과열이 좀 발생될 때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갑자기 또 증가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미중 간의 어떤 분쟁이 크게 확산됐다 하면 조금 조정받다가
재차 다시 또 가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강세장이 길게 이어지는 그런 강세장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계단식으로 흘러가는, 너무 이격을 벌리는 채로 계속 끝까지 막 밀어붙이면 사실 이번 랠리가 짧게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번 강세장이. 근데 이러다가 또 조정을 받고 이런다는 거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 제목이 멀리 가려나?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런 조정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멀리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제 조정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주도주는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데 꼭 입력하시고요. 주도주 교체를 수반한 랠리의 지속은 없다. 그래서 과거 차화정 랠리, 차이나 플레이, 차화정 랠리, 그리고 내수주 랠리 이 사례를 통해서도 확실히 이 내수주 랠리는 헬스케어 쪽하고 이제 화장품 얘기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시작과 끝을 결정했고 교체는 없었다. 쉴 때는 소외주나 같이 이제 밑에 있던 오르지 못했던 업종이 오르더라. 지금과 똑같다. 그렇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보면요, 빨간색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인데요, 밑에 검은색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2018년도 고점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를 돌파를 팡 해주는 기업이 등장할 거고, 그 기업이 지금 바이오 섹터가 한 5분 능선까지 왔다 본다면 나머지 5분 능선을 채워주는 게 아마 그 주도하는 업종, 종목군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바이오 섹터 장세는요, 2005년도에 줄기세포 붐이 불었던 바이오 장세, 그리고 2015년도 한미약품 기술 수출이 만들어낸 K바이오의 첫 번째 리레이팅, 그리고 2017년도 항암제와 시밀러가 만들어낸 당기성 바이오 랠리,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K바이오라는 글로벌적인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 역대급의 시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인데요, 제약업종 지수가 전 고점 2018년도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 조정을 받고 있다. 요거 다시 뚫을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못 볼 K바이오 역대급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에 제가 그 강의 그 영상에도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보태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요.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성장주를 하더라도 이 시기를 반드시 거쳐요. 왜냐면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도 그렇고 뭐 성장이 미진하지만, 성장은 하지만 이익률이 좀 미진하거나 뭐 저점 상황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터리 업체들도 그랬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거 셀트리온이 그 시밀러 그거 미국에서 통과될까? 뭐 이런 불안감,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 또 이제 시장에서 아직은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저평가 상황이 분명히 이제 있어요. 성장주를 하더라도. 지금 언택트나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도 다 이 구간이 있었죠. 시세의 박스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던 게 강세장을 만나서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상태로 된다. 이런 주가를 보낸다. 이게 폭발적 상승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싼 거를 주로 찾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싼 거를 주로 찾는데, 싼 거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싼 거를 찾다 보면 정말 포스코나 한국전력이나 뭐 KT나 이런 거 찾게 되는데, 뭐 보험주도 그렇겠죠. 은행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한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 통해서 2배, 3배, 4배, 5배, 10배 벌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업사이드 큰 걸로 가자는 거죠. 비싸도 나중에 보면 싸다. 그러니까
폭발적 상승기를 보이는 종목들. 지금 주도 업종이겠죠? 예. 주도 업종, 실적 성장성이 과거 대비 압도적이고, 투자기에서 이제 회수기,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한다든지, 가치 확장이 최고죠.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진입한다든지, 2상 후기나 3상 진입한다든지, 이러면 가치 확장이 최고조에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가치 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은 강세장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폭발적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폭발적 상승기에 돌입하는 기업은 주가가 비싸도 나중에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시점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서 가격만 보면 안 돼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싼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 이거 지금 저점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0원이야? 이거 어떻게 사? 야, 저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봐라 저거. 저 안 올랐잖아. 저거 사야지. 저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비싸도 나중에 보면 싸다. 네, 이거 꼭 생각하셔가지고 이 메가 트렌드 업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가 트렌드 업종. 뭔지를 설명드리면 메가 트렌드 업종에 집중하라. 기술의 진보가 발생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5G 쪽. 인프라를 까는 쪽이니까 이쪽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매출의 성장이 되는 부분들. 바이오시밀러. 이 고령화라는 부분, 정부 약가 정책이라는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예요. 거스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롯이 실적 수혜를 받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탑 티어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메가 트렌드 업종인 거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플랫폼 확장이 벌어지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언택트 기반의 수혜주들이 또 다다다닥 있죠. 클라우드도 있고 더존 비존이라든지 뭐 NH 사이버 결제라든지 중용 축단의 기업들도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이 원래 기술력이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고 시장 규모도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번 사태 터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술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혹시 이제 종식되더라도 시장 같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뭐 1, 2년 전의 상태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장기도 팔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는 어떤 업종, 기업들은 메가트렌드 업종이면서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고 강세에서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신약들, 뭐 미국 임상, 유럽 임상 막 진행하잖아요. 항암제 같은 것들. 헬스케어 업종, 뭐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 당연히 포함되고 플랫폼,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해외 진출해가지고 확장해 나가잖아요. 야후 재팬 뭐 같이 합병을 시켜버리고 뭐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전 세계만 확장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되는 것. 대표적인 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전기차, 수소, 산업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면역 항암제 분야 안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발생되는 그런 분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가 트렌드 업종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왜 공부하고 뭐 종목들을 지금은 투자하지 않지만 계속 공부해 나가고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중에 일부들은 또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이 트렌드를 놓지 않기 위해서요. 놓지 않기 위해서고 신유타를 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뭐 바닥을 뭘 종목을 잡아가지고 한 30% 먹고 나오고 이런 걸 별로 저는 지금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종과 이 트렌드와 종목군에만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치주는 같다. 가치주는 죽었고 성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얘기 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이 와야지 경기 사이클이 발생하면서 경기 민감주,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호황이 도래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도래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지 않는 어떤 전통적인 사이클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주의 시대는 가속화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 인플레이션 오기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안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금리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주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인터넷 공용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며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생산 효율화의 어떤 혁명? 예. 소비 효율화의 혁명?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잘 발생을 안 하고 더 이제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이런 데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이 또 막 선진국에 오고 하면서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도 인플레이션하고 또 무관하게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역시 고령화 트렌드와 코로나 환경이 만들어낸 호황 국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여에 상관없이 그냥 지금 트렌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는 이제 안 된다. 성장주의 시대에 완전히 집중 투자를 하고 올인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대표적인 성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19 치료제 개발 현황들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치료제 신약 쪽입니다. 예, 셀티론 메뉴에 있죠. 일상에 들어갔는데 여기 체크가 안 됐네. 그리고 뭐 앱클론, 유틸렉스,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이죠. 비어 테크놀로지 쪽으로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약물 재창출하는 쪽도 한번 체크해보면요. 이런 기업들이 죽진 않죠. 주가가. 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분야로 연구하고 있는지, 뭐 NK 세포 치료제인지, 혈장 치료제인지, 항바이러스제인지, 뭐 항암제 계열로 다시 만드는 건지, 뭐 셀리브리 오늘 많이 올랐죠. 중증 폐혈증 치료제를 가지고서 만드는 건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종목들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엔즈캠도 사실은 미국에서 임상 승인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지만 죽진 않아요. 예, 이걸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저가면서 1순위가 뭐냐? 코로나 관련주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다. 진단키트는 일단 고점 찍은 것 같고. 예,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예, 다른 데 가서 트레이딩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수익을 내긴 좀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핵심주 예, 잘 보유를 하시면 큰 수익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시장 얘기 그리고 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철학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요. 예, 당분간은 하방에 대한 어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추가 매수해야 되고 저가 매수해야 될지는 시장에서 결론이 지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하시고 성장주에 집중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인데요. 굉장히 덥네요. 장마가 가니까 폭염과 오늘은 또 미세먼지까지 굉장히 많던데 미세먼지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요. 다들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예, 건강에 가장 1순위를 두시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박사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은 제가 어제 잠깐 집 앞에 산책하면서요, 그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건데 그거 마지막에 좀 영상 넣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